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기 저녁 방송 전에 그 사운드 카드하고 여기 소리 설정을 조금 바꿨기 때문에 약간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불편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여기 댓글창에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좀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별 차이는 없을 텐데 혹시라도 설정을 좀 바꾼 게 있어서 네. 뭐 이상이 있거나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그죠? 네.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네, 너무 더워가지고 한여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증시는 이제 뭐 대형주 쪽은 이제 약간 좀 서늘했고요.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었던 이제 소금 관련주들은 뭐 이제 품절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좀 눌렀죠. 대부분 하락을 했고 급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빙자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수혜주들 많이 갔거든요. 뭐 삼부토건도 상한가 가고, 저희 방에서 갖고 있었던 이제 RBK 그룹도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쉽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저기 조국 관련주는 급등했는데, 그죠? 이낙연 시스템아주 좀 올랐고, 근데 저기 한동훈 시스템아주 중에 이제 두 종목이 꼬꾸라졌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도토리님, 네,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잠깐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뭐 한두 명이라도 더 찍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네.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지수부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지수는 뭐 별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었고, 코스피 지수는 이제 조금 빠졌죠. 마이너스 0.6% 정도 소폭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0.07% 소폭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끝났고 뭐 별 큰 동향은 없었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오늘 밤에 휴장이에요. 그래서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그냥 뭐 쉬어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는 아침에 조금 빠지다가 조금 하락하다가 에코프로가 오늘 4%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닥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주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테마주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왜 여름에 그 장마철이나 이럴 때 되면 왜 이제 국지성 호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그러니까 뭐 비가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집중해서 막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그래요. 그냥 한 3, 4월 달에는 그냥 일제히 쫙 갔는데 지금은 국지성 호우,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장마 전선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죠? 중부 지방, 뭐 남부 지방 비가 엄청나게 왔었다면 지금은 뭐 특정 지역만, 그러니까 특정 종목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산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공략하기가 어려우실 거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까 비유를 들었지만 장마 전선 움직이듯이 테마주 개별주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큰 틀을 잡아 드리죠.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제 뒤에 그 저녁 방송 하시는 또 김 실장님이 우크라이나 관련주 뭐 섹터별로 이렇게 뭐 브리핑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큰 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끝나거든, 그죠? 끝나거든 이 종목이 무슨 테마주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바로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되게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오늘은 이제 테마주 얘기하고 개별주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 한여름이 되면 이제 조정이 온다, 폭락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죠? 네. 여름 폭락, 여름 조정에 대해서 제 생각과 경험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얘기는 끝났습니다. 뭐 볼 것도 없고요.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크라이나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우크라이나 수혜주가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수혜주가 대북주랑 좀 비슷해요. 웬 뜬금없이 대북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움직인 거는 작년 이제 3월달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참 이제 막 치열하게 막 터질 때였거든요. 터져서 막 진짜 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대장주는 데모였죠. 데모. 차트를 불러보죠. 자, 그때 대장주인데요. 지금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는 아닌데 조금 그래요. 그냥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작년 4월 말에 사실 전쟁 터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이게 상한가 2개가 나와요. 뭘로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이 당시에 뭐 전쟁 뭐 한참이었잖아요, 그죠? 네, 전쟁 초기라서 뭐 다 부수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때 뜬금없이 이게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 당시에 대장이 데모였어요. 데모를 잘 보시면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에서 살짝, 그죠? 요거 하나 들어오고 상한가 2개 날리면서 급등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일주일 만에 100% 급등했어요. 2배 네, 상승한 건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진이 있었죠, 그죠? 좀 더 올라갔었고 나중에 그 작년 11월 달 있죠? 그때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번, 그죠? 그리고 눌렀다가 2번, 2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죠, 그죠? 저 언제 끝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까지 갔다가 눌렀다가 지금 살짝 들고 있는데 지금은 데모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의 우두머리 역할을 결론적으로 못하고 있죠. 예, 지금은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즉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유명했던 종목들에서 급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가 가냐면 삼부토건 이런 경우예요. 진짜 거의 죽어나가던 차트거든요. 삼부토건이 뭐예요? 회사가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건설이잖아요. 건설주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잘 보세요. 세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세력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여기 보시면 작년 2, 3월 달에 들었다 놨다 거래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으로 바꿨고 그 정권에서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떠나서 일단은 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주택 공급량 늘려야 되고 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대규모 토건, 토목 건축 뭐 그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세력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연준 의장이 처음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 금리 2022년 작년이죠. 한두 번 올릴 거다. 조금씩. 한두 번? 많아요. 2-3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2번 올리면 0.5%? 3번 올려봤자 0.75?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이 바뀐 거예요. 자꾸 이제 작년에 주시장 폭락 나온 게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았다라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준 의장 말이 바뀌었다니까요. 3월 달에는 0.25%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바보냐 이거예요. 세력들이 이 토목이나 건설주들 보면 매집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연준 의장의 말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5월 달부터 0.5% 빅스텝, 그 다음부터 6월 달부터 0.75%씩 금리 인상 연달아 4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연준 의장이 말이 바뀌어서 완전히 더 골탕 먹은 거예요. 어디 가서 비관론자들 말이 맞았다고. 그거 헛소리입니다. 그거. 주식할 때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금리 정책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이제 예산을 이제 집행하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권한이 있지만 금리 정책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키를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람 말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물렸다고 힘들어하지 마셔라. 세력도 물렸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위로 얘기거든요. 위로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물렸었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때 어디서 이 이상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00원대예요. 3,000원대. 3,000원대에서 끌려 내려와서 최근에 어디까지 빠져요? 1,000원.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났었다는 얘기예요. 세력도.
어디 삼부토건만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의 급등이 나오잖아요. 분노의 급등이 여기 그냥 제껴버리죠. 여기서 특별하게 매물대 여기 거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여기 3,000원에서 매물대 공방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야 그냥 가, 그죠? 그냥 밀어버렸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여기 그냥 끌어올린 세력이나 여기 있던 세력이나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동일인인지 친구인지 뭐 서로 이렇게 연락줄 주고받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같은 편.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이런 차트 보셨어요? 네. 물렸었다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쭉쭉쭉 올려버리잖아요. 누가 보면 진짜 삼부토건, 그죠? 누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아니면 작은 부장이, 그죠? 돈 들고 도망간 줄 알겠어요. 이게 부도 차트 아니에요, 부도 차트. 이걸 누가 사요? 이걸 누가 들고 있어? 세력만 들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 다 털리고. 개미들이 언제 많이 털렸냐면 3월달에 미국의 은행 파산 얘기 나오고 4월달까지 얘기 나왔죠. 뭐라고요? 미국 은행, 스위스 은행 망한다고. 다 털렸어요 그때. 특히 여자분들이 올해 3월 이후로 주식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때 놀래가지고 다 털렸다니까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마음이 여려서 그런 게 여려서. 그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올릴 때 그냥 밀어 올려버리잖아요. 3,000원 통과하는데 뭐 걸린 거 있습니까? 그냥 올리지. 그쵸?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줄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기대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방에 이제 오늘 RBK 그룹 상한가 갖고 상한가 풀렸을 때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 어디로 갔냐면 소금 있죠? 천일염 그 다음 후발주자 사놨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 네. 그거 사놨다니.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네. 상한가 풀리고 막 흔들길래 던져버렸어요. 네. 이게 1200원대부터 1300원, 1400원대까지 있거든요 매수가가. 네. 단톡방에도 나갔고 라이브 문자반에도 나갔고. 그래서 1200원대 사신 분들은 한 50% 수익 넘고요. 아무튼 오늘 30에서 막 50%까지 수익 많이 났어요. 던져버렸어요. 네. 쿨하게. 근데 이것도 뭘로 가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이게 뭐 거의 부도 차트 아닙니까? 예, 한동훈 테마주로 샀습니다. 근데 오늘 그죠? 네. 잘 갔어요. 딴 걸로 바꿔서. 다산 네트워크스 후발주자. 거의 뭐 망가져가는 차트였어요. 물론 이제 싸게 샀어요.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이거 지난달에 추천 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4월달에도 추천 나가고. 네. 바닥에 그래서 긁어 모았는데 잘 됐죠, 그죠? 네. 근데 적당히 수익 내고 팔아버리잖아요. 끝을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데서 급등이 나와요. 데모처럼 데모 다시 보세요. 최근에 차트를 잘 만들어 놨을까요? 못 만들어 놨을까요? 잘 만들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 무료로 이제 많이 배운 눌림목 아닙니까? 그죠? 네. 거의 뭐 초등학생 교과서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 차트 개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전문가 행세하는 유튜버들도 이거 되게 좋아할걸요. 왜냐면 여기를 돌파했다고. 저도 자주 하는 얘기죠. 그죠? 들었다 놨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누르고 있다고. 조만간 갈 거라고. 아니요? 그럼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차트가 너무 정직해요. 차트가 너무 정직해. 동네 사람들이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 다 알고 앞에서 크게 2번이나 갔는데, 그죠? 근데 거래가 이만큼 터졌는데 왜 못 가냐 이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그죠?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는 눌림목이라기보다 돌파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거래가 하루만 터진 게 아니고 이틀 연속 터졌기 때문에 이건 불편한 겁니다. 세력이 빼먹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트 그러니까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여기에서는 급등이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느냐 잘 모르는 거. 삼부토건은 그냥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글쎄요 특별하게 간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저기 윤석열 정부 그 정책 수혜주 기대감을 한 거지. 미국의 연준이 금리 미친 듯이 올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걱정이 많았죠. 개미들 다 털리고 올려버리고. 이런 데에서 급등 나와요. 건설주 중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최근에 저기 한 2주 됐나? 건설주 좀 잘 보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계룡건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충남에 기반한 건설회사.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오늘 몇 퍼센트 급등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더 중요한 건 거래량 무시라는 거예요. 작년 3, 4월 달까지 멀쩡했어요. 아까도 제가 목소리 약간 높여서 얘기하죠. 비관론자들 말이 맞았다고 우기지 마시라고. 세력이 바보냐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차트에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왜? 신고가 낼까봐. 진짜로 52주 신고가 내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연준 의장이 말 바꿔서 작년 5월부터 미친듯이 금리 인상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4만원대 있다가 요번에 어디까지 떨어졌는 줄 아세요? 최근에 16,000원 3분의 1 토막 조금 안 돼요. 반 토막은 맞고 한 60% 이상 손실 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거래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거하고 신원종합개발 돌려 세우죠. 차트 그죠? 일성건설 범양건영 돌려 세우죠. 그죠? 동신건설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여기서 배신했어요. 나는 윤석열과 함께 할 거예요. 거래 승부 보세요. 나는 윤석열 정부 수혜주다 그러더니 여기도 금리 인상 때문에 꼬인 거예요.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했는데 계속 끌려 내려왔어요. 꿈틀꿈틀 거리죠. 그죠? 이화공영 잘 만들어놨어요. 차트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3월달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 사면 수혜주도 되게 돼가지고 더 많이 올라왔었는데 고생하다가 흔들어잖아요 다시. 그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오늘 종목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 말에 이제 모듈러 주택 뭔지 아시죠? 모듈러 주택 그걸로 이제 움직였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데모가 언제부터 움직였죠? 4월 말 5월 그죠? 근데 그때 보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작년 11월 달쯤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겸 그 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 뭐 그죠? 모듈러 주택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올라간 대장이 SY예요. 그러다가 나가 떨어졌죠. 언제요? 미국 은행 파산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집어 던진 거예요. 왜냐면 은행 파산하면 이제 부동산도 끝났다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최근 4월 말 5월 초까지 밑으로 그냥 희망이 없이 나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돈 들어와서 올려놓고 다시 눌렀죠. 아까 데모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신고가 났어요. 데모는 앞에서 2번이나 간 우크라이나 우두머리인데 못 갔고 얘는 갔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게 들었다 놓고 얘는 갔고요. 그 다음에 데모는 들었다 놓고 못 갔어요. 그 왜? 차이가 뭐냐 이거죠. 디테일의 차이죠. 데모는 아까 거래 무지하게 터뜨려 놓고 거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놨죠. 예. 아니 이게 눌림목 아니에요? 예 맞아요. 눌림목은 처음에만 거래가 터지고 뒤에 거래가 없는 게 눌림목이 맞다라고 저도 많이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런데 데모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거는 바닥에서 나와야 돼요. 바닥에서 아무도 모를 때 처음에만 거래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조용히 누르는 거. 이거 바닥에서 나오는 거지 정거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SI는 차이가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자, 동일한 시기에 들었거든요. 자, 거래 터졌죠. 그래서 어디에 부딪혀요? 정거점에 부딪혔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뭐 했어요? 다시 돈이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또 해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게 매집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양봉 나올 때 즉 금요일날 11% 급등하는데 거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뚫어버린 거예요. 거래를 실어서. 이거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걸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서 재매집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시죠? 네. 이건 계산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량을 감아 지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혜주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급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저 바닥에서 나온다고요. 다스코나 이런 게 뭐예요? 앞에서 많이 갔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힘을 별로 못 쓰잖아요. 그냥 진짜 6개월 동안 그죠? 잠수 탔다가 발견된 것처럼
희마리가 없어. 마지못해 간 것 같잖아요. 아니 막 밑에서 막 매직을 열심히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야 너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수요주 대장 중에 하나였잖아. 아 진짜 귀찮네 이러면서 이제 마지못해 가는 것 같은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많이 알려진 거보다 많이 안 알려진 거, 앞에서 많이 알려졌어도 많이 못 간 거, 그건 가요. 아까 이제 SY랑 같이 움직였던 게 금강공업이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이거 앞에서 딸랑 요만큼 갔어요. 그리고 눌렀다가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해놨죠.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눌림목이 여기서 나오면은 맞아요. 처음에만 거래가 있고 뒤에는 거래가 없고,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 실어서 뽑아버리잖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몇 퍼센트 급등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거래를 실어서 들어오느냐. 약세장이라고요? 조정 온다고요? 세력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조정할 것 같은데 세력이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조정할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죠? 세력보다 우리가 여러 개인들이 세력보다는 실력이 아무래도 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개인들도 조정할 것 같으면 안 나가요, 그죠? 네. 근데 세력은 실력이 그만큼 있는데 움직이겠냐고요? 아니지. 돈을 집어넣어서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TV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것 같으세요? 난 그거 안 끝날 것 같아. 언제 끝날지 진짜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제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것도 제가 맞춘 사람이거든요. 저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다 그때 힐러리가 된다고 할 때 전 트럼프를 외치고 트럼프 관련주 사서 상한가 회원들한테 상한가 막 저기 수익 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걸로 되게 유명해졌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저도 못 맞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쯤이면 끝나겠지. 안 끝나요. 자꾸 미국이 도와줘서 안 끝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제가 보기에 제가 가장 쉬운 건 다음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지원 중단 바로 할걸요? 끝나요 그러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미국에. 어쨌든 이제 이 거래에 들어온 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온 것도 이때 같이 움직였던 게 요거하고 범양건영 일산건설이거든요. 네. 순서가 있어요. 그죠? 네. 순서대로 지금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덕신하우징 같은 것도 예전에 인기 참 많았죠. 이 회사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좀 이것도 힘들어 했었지. 그죠? 지금도 보면은 회사가 이렇게 고평가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최근에 살짝 들었다 놓고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나온 거래량이 1,700만 주입니다. 상장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적은 거래량입니까? 시장이 끝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세력도 물려있다. 어디서 물렸겠어요? 이쯤에서 물렸겠지. 세력이 꼭지에서 물렸을 가능성은 없고, 요즘 평단가가 대충 이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물어보겠죠. 같이 갈 겁니까? 여기서 나가실 겁니까? 대답 안 하고 개미들이 가만히 있으면 막 똑같이 흔들겠죠. 빨리 결정하세요.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같이 갈 겁니까? 나갈 겁니까? 물어보고 대구 갈지 말지 선택하겠죠. 지금 이게 무슨 비유냐면 매물대 오면은 흔든다는 얘기예요. 막 흔든다. 나가라 그리고 물량 내놔라. 네, 흔들어요. 그리고서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쪽에서 급등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급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통신이랑 전력망을 이제 재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죽어가던 다산 네트워크스를 여기서 점상한가를 휘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3일 만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뒤따라가는 게 RBK 그룹. 네. 저희 방에서 RBK 그룹 추천받았는데 그냥 나가신 분들 계시죠, 그죠? 회원 만기돼 갖고 오늘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도 내일 잘 파세요. 네. 다 팔았는데 상한가가 안 아깝냐고요? 아깝죠. 조금. 조금 아깝긴 해요. 네. 아침에 기분 좋게 점 상한가로 시작했는데 네. 아침에 바로 상한가 풀리길래 두 번 날아갖고 던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추천했어요. 제가 방사능 관련된 종목들 자신 있거든요. 네. 방사능 이제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그런 거 나왔어요. 네. 어쨌든 돈이 빨리빨리 도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다음 이제 RBK 그룹이 급등했죠. 이게 이것도 뭐냐면 통신 일로 가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는 대북주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이거에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북주가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그 테마주 중에서 섹터라고 하죠. 네, 그 섹터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대선주? 아니에요. 대선주는 이제 대선 후보가 여러 명이면 좀 갈리겠지만, 일반 테마주 중에서 섹터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보다 대북주예요. 원래 대북주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금강산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 그 정도 섹터 분류를 하면 그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이제 많이 이렇게 애정을 쏟았잖아요, 그죠? 네, 좋게 얘기할게요. 애정을 쏟았잖아요, 그죠? 네, 북한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후된 북한을 이래저래 도와줘야 된다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에 그 판문점 저기 뭐죠? 네, 북한에 뚱뚱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이라면서요. 진짜 보면은 북한에 무슨 영상 같은 거 보면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밖에. 네. 근데 아무튼 김정은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막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대북주가 섹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전에 철도주, 가스관주 이런 건 있었는데 그 이상이 나왔어요. 도로도 깔아줘야 된다, 수도관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도 심어주자, 농업을 도와줘야 된다, 농기계, 비료, 그 다음에 그 개간 사업도 해줘야 되고, 저수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고속도로도 닦아줘야 되고, 비행장 활주로도 실제로 그 비행장 활주로 관련주들이 갔어요. 원풍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북한 비행기 활주로. 난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깔아주면은 거기서 전투기 뜰 텐데. 아무튼 이제 북한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테마주가 되게 많았어요. 원자력 발전소도 해체해줘야 된다. 예? 하여튼 너무너무 다행이거든요. 가스관, 철도, 그건 당연하고.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북한한테 해주겠어요? 그리고 북한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 대북주들이 갈 이유가 없죠, 지금은.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 우크라이나. 북한하고 우크라이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 공산국가였어요. 부모가 빨갱이면 자식 세대도 빨갱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국가지. 근데 북한하고 이제 그런 공통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이 터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됐거든요. 북한은 이제 나라가 거의 망했고, 지금 기관시설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북주 2018년도에 갔었던 대북주들을 그대로 이름 바꾸면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어디를 많이 부쉈겠어요? 도로, 철도, 수도, 통신, 가스, 발전소 다 부쉈어요. 왜냐면 거기를 부숴놔야 항복할 테니까. 그쵸? 네. 거기를 다 부숴놨다니까요. 그럼 그거 재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2018년도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철도죠. 최근에 그 당시 되게 많이 갔던 게 대아티아이인데 이때 이만큼 갔어요. 이 당시 저희만 보유 종목이었고, 보수 정권 때도 이만큼은 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만큼 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급등하고 있죠. 대아티아이가 심심해서 그럴까요? 대아티아이는요, 철도 대장주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부산산업, 이것도 이제 2018년도에 저희 방에 샜던 건데 진짜 이거 수익 3만원에 사가지고 20만원에 팔았습니다. 옛날이 그리워요.
미 연준 의장 말 바뀌어서 금리 인상 그 얻어맞는 바람에 우리도 고생했지만 옛날에 이런 거 그냥 쉽게 수익 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돈 들어온 거 보세요. 심심해서 이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 기술 살짝 들었다 놨다 하죠. 낙폭과되고 이게 다 뭐냐면 대부분 철도예요. 저 양반이 오늘도 힌트 주나 보다 뭐 생각하셔도 좋긴 좋은데 아무튼 눈치는 채고 계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주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 쪽에는 뭐가 있냐면 대동스틸 이런 거. 이게 대장주였죠. 근데 가스관 쪽은 별로 반응이 없죠. 그리고 동양철관 이런 게 이제 가스관 우두머리였는데 이거는 전혀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철도주가 가면은 가스관주가 같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왜 철도주는 움직이는데 가스관은 이럴까요? 그때 철도주도 가면서 가스관 같이 가던데. 왜냐면 철로 밑에다가 가스관 같이 묻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건 안 갈까요? 가스관을 어디랑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하려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유럽에다가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가스관 잠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가스관 놓으시겠어요? 절대 안 놓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가스관 테마주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스는. 그러니까 가스관 관련주는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막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목주들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철도 맞죠. 그 다음에 전기. 아까 여기 누가 송전 얘기하셨죠? 재롱전기 최근에 주가 보실래요? 보면 돼요. 이건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이건 테마주가 아닌 게 아니니까 패스. 변압기 만드는 게 재롱산업이죠. 재롱산업이 저희만 보유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이별을 했어요.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트가 참 예쁘네요. 그죠? 근데 약간 떠 있는 거니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 그거 다시 하려면 이거 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재롱산업. 그 다음에 왕미형 전기. 제가 보기엔 차트 예뻐 보이는데. 전기라고 치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금호전기, 선도전기 뭐 쭉 나오는데 세명전기 이런 거 볼까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명전기가 2018년도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미친듯이 갔어요. 2번이나 갔어요. 아까 광명전기 대북주로 미친듯이 갔어요. 왜? 북한에다가 전기 넣어줘야 되니까. 차트가 일치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 관련주들은 이제 우리나라 내부 이슈도 있어요. 네옴시티 쪽에도 괜찮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그죠? 괜찮고.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원전 관련주도 되긴 하는데, 그죠? 네. 세력이 엮으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셔요. 테마주가 경험이 쌓이면 되게 재밌어요. 세력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미들은 싹 털리죠. 싹 털린다. 제가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소금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얘기 마무리 짓고 소금 얘기합시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광명전기나 이런 것도 움직인다 이거죠. 이거 다 대북주 출신들이에요. 참고하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 왜냐하면 뒤에 지금 한동안 테마주도 한번 얘기 좀 해드리려고 시간을 좀 빼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소금 관련주 얘기하고 이렇게 할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섹터별로 이제 수혜주 브리핑한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죠? 아마 종목을 아마 상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김 실장님을 믿고 저는 이제 소금 얘기로 넘어가 보죠. 소금 관련주들이 이제 과열됐다라고 어제 금요일날 얘기했었죠, 그죠? 네. 보면은 이제 보라티아 오늘 마이너스 10% 급락하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났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근데 과열됐으니까 손대면 엄청나게 뜨겁겠죠. 예를 들어서 물을 뭐 하여튼 냄비를 팔팔팔 끓였어요.
근데 그 과열됐겠죠. 뜨겁게, 그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불을 껐어요. 네. 10초 있다가 만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손 디겠죠? 디는 거죠, 그죠? 식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5분 있다 만져도 뜨겁죠. 뜨거우면 팔고 나오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예요. 샘표 마이너스 7% 급락했고, 신성홀딩스 마이너스 5%, 대상홀딩스도 급락했고, 우두머리였던 인상가도 마이너스 7% 급락하죠. 그죠? 과열된 거 맞아요. 그런데 목표가 조금 남았었던 게 샘표 식품인데 이거는 좀 더 올라가고, 근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로 끝났죠. 네.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간 거죠. 저점 대비 한 7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상한가 없이 후발주자인데 상한가 없이 갔는데 70% 올라갔다? 그러면 얼추 다 간 거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테마주가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주말 내내 소금 품절이다 그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걸 사러 들어와요. 왜냐면 제가 강조드리지만 4차 산업 말고 1차 산업, 먹는 거, 농업, 이쪽 관련주들은요, 사람들이 뉴스가 아주 떠들썩하게 나와야지만 사요. 장마가, 홍수가 시작될 때 농업 관련주를 사놓으면 돈을 벌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언제 들어오냐면 모든 게 다 잠겼을 때. 그래서 뉴스에서 다 잠겼다 이러고 막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그럴 때 홍수 수준으로 사러 들어와요. 그래서 물려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금 관련주도 지금 많이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낮에 회원들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같으면 소금 관련주를 지금 와서 뒤늦게 사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뭐 만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김치, 젓갈, 그죠? 네, 그런 걸 사겠다. 가서 천일염을 사재기 하는 게 아니라 젓갈하고 저기 김치 담글 때 소금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럼 좀 있으면 여러분들 즐겨 드시는 명란젓, 오징어 젓갈, 뭐 김치 요즘에 사서 드시는 분들 많죠, 그죠? 좀 있으면 가격 줄줄이 인상할 텐데. 그럼 그걸 사셔야지 왜 소금을 사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 비싼 가격 주고 천일염을 집에서 김장도 안 할 거면서. 맞잖아요, 그죠? 새우젓 담그시는 분이 지금 근심이 크겠죠. 소금 좀 많이 사놓을 걸. 새우젓 담가야 되는데 올해 새우젓 담그는 건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게 머리를 트는 사람이 주식을 잘해요. 똑같이 막 이제 와서 천일염 사러 다니지 마시고 나중에 당근마켓에 천일염 소금 무지하게 나올 것 같아요. 가격 다 폭락한다. 처치곤란이니까 팝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김치나 그죠? 젓갈 좋아하시면 그런 거나 좀 사놓으세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김, 해초류, 뭐 조개 이런 쪽에도 지금 막 그 사재기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그냥 그거 갖고 싸우는 거는 늘 보던 거 아닙니까? 그죠? 냅두세요. 그냥 날도 더운데, 그죠? 냅두시라니까. 그냥 정치인들 그러는 게 잘한다가 아니라 냅두세요. 사람 잘 안 바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저희 단톡방에서 나간 게 위니아거든요. 추천 여기서 했어요. 위니아 덥잖아요. 더우면 습도 올라가서 짜증나니까 제습기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이거 샀어요. 금요일날 3% 올랐고 오늘 6% 도합 10% 수익이에요. 이런 데서 그냥 돈이나 벌면 되지 뭐하러 그걸 사냐 이거예요. 제습기를 사느니 제습기 회사를 사는 게 낫고 소금을 사느니 그죠? 소금 관련된 회사를 샀으면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인상가나 이런 거. 그건 소금 파는 회사거든요. 천일염을 사재기 하느니 주식을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저기 소금 관련주들은 과열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모든 걸 다 이제 그래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안 할까요? 아니요, 더 할걸요? 사람들이 이렇게 천일염을 많이 사는 걸 보면서 효과 있네요.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가겠어요? 이 다음 움직일 거 뻔하잖아요. 모르시겠죠? 모르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오르비텍? 오늘 급등했죠, 그죠? 갖고 있다니까요. 사지도 못해요. 자꾸 올라가니까 비싸서.
이거 말고 이거 다음 것도 사놨어요. 오늘. 이게 오늘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것도 사놨다니까.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이제 다음 그 다음 수까지 보면서 장기를 두죠, 그죠? 고수는 더 많이 보는 사람이 고수고.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다 해봤기 때문에 이쪽은 진짜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도 자신 있지만 제가 또 1차 산업 1차 산업 테마주 전문이거든요. 작년에 왜 사료주하고 비료주 그 매매하는 거 보셨잖아요. 회원도 추천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남들이 잘 안 하는 쪽을 파기 때문에 이쪽에 자신 있거든요. RBK 그룹은 아무튼 다 팔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했겠죠, 벌써.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대통령이 자꾸 교육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거 갖고 말이 많죠. 옳다 아니다 싸우죠. 그럼 뭐가 간다?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전 얘기해드렸습니다. 말이 많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 교육이거든요. 교육 얘기 나왔을 때 다 민감하단 말이에요. 테마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까 이거 빠뜨렸다. 스페코라고 있어요. 스페코가 이게 원래 방산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방산주, 그죠? 전쟁주. 근데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이 쭉 있었을 때 급락하고 있었어요. 왜? 대북주는 급등하니까 방산주는 폭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급등합니다. 심지어 상한가도 나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 회사에서 아스콘을 팔거든요. 아스콘이 뭐예요?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거. 갑자기 북한의 그 도로를 다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급등했어요. 세상에 전쟁주가 대북 수혜주가 돼서 가더라니까요. 오늘은 왜 갔을까요? 오늘은 왜 들었다 놨다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또 뭘 또 빠뜨렸더라? 종목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 얘기할 거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테마주가 아주 골고루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저희 방도 이번 주 들어서 매도사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매도사인이 나왔는데 매도사인이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금리 인상 그런 거 힘들어도 버텼거든요. 버티니까 어때요? 복을 받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원금 손실 안 입고 손절 안 했으니까, 그죠? 어금니 깨물고 참았기 때문에 실력 늘었고, 그죠? 인내심 늘었고, 다음에 또 어떤 조정이 와도 또 견디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 웃으면서 10%건 20%건 50%건 수익 나면 웃으면서 챙기고, 그죠?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돈 벌려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요. 그래서 모든 건 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개미들은 그냥 계속해서 슬피 울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를 갈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중소형 건설주들이 아까 왜 폭락했는지 얘기해 드렸죠, 그죠? 네. 비관론자들 말이 틀렸다니까요. 연준 의장의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력이 싸그리 다 물린 거예요. 그 주가를 올리는 건 누구예요? 세력이. 왜? 자기들 나가야 되니까. 저번에 왜 지나가다가 왜 서희건설 괜찮다 그랬죠? 차트. 이제 이거 비싸서 못 사실걸요, 이제? 이거 어떻게 사, 이거를? 붕 떠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날리면 작년 3, 4월달 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이 본전에 매도하려고 올리겠어요? 좀 더 먹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면 아까 SY처럼 아까 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생하다가 해결되고 나가고 이러는.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제 이거 추천한 사람 좋게 얘기해준 뭐 언론 욕하면서, 그죠? 쌍욕을 하면서 뭐 네가 맞았네 틀렸네 뭐 나쁜 놈아 뭐 다 네 탓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저주와 원망을 하면서,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진짜 다 힘들어요. 똑같이 세력도 힘들고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틴 사람은 웃으면서 당신 덕분에 그래도 참고 판다 여기서. 웃으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저녁방송 거의 진짜 뭐 안 빠지고 했잖아요, 그죠? 네, 왜 그랬겠어요? 우리 회원들에 대한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뭐 제 말 듣고서 종목들 들고 버텼으니까 잘 버티시라고. 마무리 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들고 있는 것만 버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이 보이니까 그쪽 가서 자꾸 하시라고. 아까 교육주도 설정 얘기해드렸고, 우크라이나 수혜주, 그리고 부동산 건설주도 얘기해드린 거예요. 건설주들은 이론상 지금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한동훈 테마주나 오리콤이나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오리콤 말고 한동훈 오파스넷, 그죠? 오파스넷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이따가 저녁 밤늦게 새벽이나 아니면 네, 영상 하나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건설주 마무리 짓고 끝내죠. 이따가 얘기 꼭 올려드릴게요. 오파스넷만, 그죠? 네. 건설주들은 이론상으로 보면 상식 수준에서는 지금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미국의 국채 가격도 달라진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건설주를 사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이론과 상식이 잘 어긋나거든요. 이론으로 보면 이론과 상식으로는 절대 건설주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테마주 위주로 대형 건설사 말고 안 망할 것 같은 대형 건설주 말고 좀 가벼운 거. 왜냐면 테마주로 갈 거거든요. 테마주로 웃으면서 얘기하죠. 테마주로 언제 잘 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할 때, 사람들이 그 업종, 그 테마, 그 주식을 쓰레기 취급할 때 그때 날라갑니다. 아까 삼보 토건 쭉 얘기해드렸죠? 저 왜 갔을까요? 차트가 아까 제가 부도 차트라 그랬죠? 정말 회사가 안 좋아서 부도나기 직전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할 때. 옛날에 그 반기문 씨 테마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거의 보성파워텍이 쓰레기 취급받다가 날라갔다니까요. 그때 갑니다. 세력이 물려 있었던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갑니다. 보성파워텍이 예전에 그 반기문 유엔 상무총장 하실 때 그때부터 막 날라다녔거든요. 여기서 저도 이거 어지간하면 대선주 추천을 했을 텐데 저도 추천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겠어요 진짜. 갑자기 그냥 곤두박질 치듯. 이 당시에 증시가 폭락도 안 했어요. 멀쩡했거든요. 혼자서 타이밍 하더라고요. 뭐지 그랬어요. 안 이상하세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여기 이사님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점으로 가더라고. 그냥 숨도 안 쉬고 1,000원에서 4,900원까지 숨도 안 쉬고 계속 가더군요. 사지도 못했어요. 이해가세요? 네. 이게 1차 파동이었고요. 그 이후로 파동이 저만한 게 2번 더 나왔어요. 언제까지? 그 동생분 회사 그만둘 때까지 3년에 걸쳐서 무지하게 갔어요. 쓰레기 취급할 때 남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네네. 한동훈 테마주를 좀 걱정들을 좀 하실까봐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오늘 밤에 올리든지 내일 저녁 방송 때도 얘기를 하든지 아무튼 네,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주건 교육 수혜 주건 뭐건 간에 제가 얘기 자꾸 하죠. 빨리 들어가시라니까요. 어디로? 종목으로. 아니면 전문가방으로 들어가세요. 전문가방은 필요할 때가 딱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정말 종목을 잘 못 뽑겠다. 매수매도 못하겠다. 그때 들어가시는 거고요. 또 뭐냐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버텨야 되겠다. 그때 전문가방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손절하기 싫고 멘탈 잡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기법 강의나 공부는 그냥 덤으로 시켜드리는 거고 목적이 뭐예요? 수익 내려고 그리고 손실 안 나고 버틸라고 멘탈 부여잡고 버틸라고 그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수익 나게 그다음에 손실 안 나게 방어해주는 사람. 들고 있으면 손실 날 수 있죠. 근데 매도 안 하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정신교육 시키는 거죠. 정신으로 무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 온다는 걱정보다는 빨리 어디로라도 들어가세요. 제발 들어가서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이 올지 안 올지 100%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비관론자들이 조정 온다고 할 때 조정이 어쩌다가 한번 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쩌다 맞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개미들이 조정이 올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대비할 때는 절대 절대로 조정 안 옵니다. 주변에 둘러보세요. 개미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조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10중 8구 안 옵니다. 안 와요. 네, 안 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중간에 바뀌지 않는 한은 안 옵니다. 네, 이거는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더군요. 네, 이거는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정리해드린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회원 강의 문의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